국가보훈청에다가 아버지 이장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보훈청에서 이장을 해가지고 국립묘지로 옮겨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9월달에 이장을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6.25 첫날부터 끝날까지 싸우셨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6.25 때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또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저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아버지 외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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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종북주사파, 종중 4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 그 악하고 사악한 중국 오랑캐가 투표와 선거와 개표를 조작하고 있는 이 엄혹한 세상에 그 악마들의 만행을 소탕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날씨도 덥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주야 장천 노력하시는 우리 일파원파 애국자 청년합회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감사드리고요. 서버카 국민운동본부 우리 장 박사님과 단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육군 사관학교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군님들 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한 10년 됐나요 벌써? 아스팔트에 처음 나올 때 저는 아스팔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에 눈 엄청 많이 온 날 장군님들이 쫙 서 계시는데 제가 모시던 장군님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에 가입했는데 그게 전군구국동지회입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계신 우리 전군구국동지회 초대 회장인 김세환 장군님이 나보고 야 네가 나가서 한번 그 논문 연설문 읽어라. 그래서 아스팔트에 처음 나왔던 게 지금까지 아스팔트에 승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초기부터 빡세게 투쟁해 주신 우리 선배 장군님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그 서버가를 위해서 아주 희생하고 계시는 부정선거 시니어 70초짜리 부정선거 척결 시니어 시니어 뭐죠? 시니어 부정선거 척결단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앙고등학교 애국경제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영상은 엄청 웃기고 자, 오늘도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줬더니 아주 죽는다고 아이고 갑자기 왜 이래요? 한 사람은 안 보여주고 시간 오니까 여기까지 서울지. 잘 먹는 거 안 맞네. 자동차. 자, 여러분 지금부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격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격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머무먼새 무궁화사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억울하게 산하하신 우리 선배 열사님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네, 목사님 나오고 축도해 주세요. 어느 목사? 목사님 나오세요. 차량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데 차량을 빨리 준비해서 제대로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월남전 찬존 용사시고 우리 집회에 항상 참여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헌결! 저는 참전 파월 용사 32만 명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이 자리에서 기쁜 것은 우리 많은 장군님들을 모시고 우리 또 월남 참전 선배가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가 원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시위를 할 때도 우리 고향을 뺑뺑뺑 돌아요. 그리고 저 명동역에서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르고 그러고 흩어집니다. 이 건강에도 좋고 애국심을 키우는 데도 또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하나만 우리 행사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같이 믿으신 분이나 안 믿으신 분이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아시고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그 원인은 공산주의라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이 맑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우리나라에 침략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정전협정 김일성이 말 명령대로 찍었을 때 뭐라고 찍었습니까? 휴전선 북쪽에는 공산주의자들, 휴전선 남쪽에는 자유민주 체제로 살기로 김일성이가 도장 찍은 대로인데 여기에서 지금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고 집권을 잡고 방패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입니다. 주적입니다. 이들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왜 더불어민주당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나와보세요. 왜 우리가 북한은 뭐가 정권에 있다고 우리가 모시고 받들고 섬기고 돈까지 바쳐야 되냐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들과 전력하고 중국이 무너지고 나면은 중국이 온 민족들로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과 연합하자는 국가들이 민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행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차량을 빨리 준비해서 제대로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척결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어떤 얘기했습니까? 삼성이 반도체 호황으로 몇십조 원을 버니까 그거를 뺏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대요. 자기들 이름으로. 우리가 나눠주니까 더불어 공산당 찍어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당들과 싸우는 것이 여기에 보이신 서울역 서브카 집회입니다. 우리 서브카 집회를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우리 장재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일 지났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방패!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내려와!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를 끌어내리자! CCP 아웃! 천멸 중공! Stop the steal! 예, 오늘은 제가 시작할 때 요번에 계양구 무도도로 나온 우리 김멘태 후보가 제6구사관학교 22년 후배입니다. 제가 34기인데 김멘태 후보가 56기입니다.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정선거 선배로서 김멘태 후보에게 꿀팁을 주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근데 이 꿀팁은 김멘태 후보뿐만이 아니라 요번에 처음 선거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2030 진주 청년, 그 다음에 창원 청년, 요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오는 유수호 후보에게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수 팁을 주랍니다. 1번, 우리는 무조건 본투표해야 되지, 그렇죠? 예, 사전투표 하면 안 되고 본투표 한다고 우리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두 번째, 후보는 선관위 가서 각 지역에 있는 선거인 명부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선거인 명부, 그렇죠? 예, 선거인 명부 속에 150살, 200살, 300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저 중국이나 다른 사람이 와 있는가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중국 경보, 중국 사람이 개항을에 몇 명이 와가지고 투표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선거인 명부가 수렁털이라고 한국은 몰라도 미국 전역에서 지금 선거인 명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현태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들은 선거인 명부를 확실하게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복사해서.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얼마 전에 우리 윤항중 장모님하고 29일 30일 날 사전투표 관리관 공무원들 전부 다 나무장 찍으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우리 당대표에게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사 후배 김현태 후보는 개항을에 가서 개항구 사전투표 관리관 공무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개항을이니까 한 10명 될 거예요. 10명. 10명에서 12명.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사전투표 관리관 공무원이 나무장 가서 인주 찍으라고 본인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설득하고 엎드려 절하고 안 되면 고발한다고 공갈 협박하고 법을 따라야 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는 5월 29일부터 사전투표가 되면 사전투표 통이 어느 개항을에 어느 빌딩에 CCTV 있을 겁니다. 그걸 김현태 후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6월 3일까지 우리 군대로 말하면 지봉실 특공단장 했으니까 거기에 불침번을 세워야 됩니다. 불침번. 그렇죠?
다음에 또 하나는 6월 3일날 개항에 체육관에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본인이 직접 가서 우리 이상로 기자가 말하는 벽돌 투표지를 본인이 찾아가지고 개표 중단하고 거기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가서 벽돌 투표지 찾는 순간 선관에 보고하고 투표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금 선거인 명부를 다시 달라야 됩니다. 선거인 다시 명부를 받아서 사전 투표에 누가 투표를 했고 본 투표에 누가 했는지를 김men태 후보가 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마지막에는 컴퓨터와 실물 투표를 맞춰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무료 소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수단 대사가 5월 30일 반포 사동에 가서 사전투표 관리관을 시켜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영어를 묻습니다. Where is your 도장? 답변을 못했어. 몇 초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Where is your 도장? 답변을 못했어. 모수단 대사가 또 묻습니다. Where is your 도장? 그 공무원이 도장을 어딨냐니까 컴퓨터 속에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에 있는 도장을 컴퓨터에 넣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도장을 컴퓨터에 넣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전투표 관리관은 선관위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도장을 만들어주고 그걸 컴퓨터에 넣습니다. 그래서 모수단 대사가 뭐라 했냐면 당신 도장이 어디 있다고? 컴퓨터 속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 USB로 당신 도장을 다운로드 받아서 국경 비치 가가지고 100만 페이지 출력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부정선거의 10원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3,500명의 공무원들이 부정투표 막기 위해서 반드시 남무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 김men태 후보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현수막을 그려왔습니다. 이거 2년 전에 그려 있었던 건데 이번에 김men태 후보에게 부정선거 싸우라는 심벌로 제가 오늘 갖고 오고 설명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되게 쉬운데 보시면 이재명 이놈은 대통령도 가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가짜입니다.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본투표에서 조만합니다. 개항을은 6개 동입니다. 6개 동. 6개 동에서 원희룡이가 4개를 이겼고 이재명이는 2개밖에 못 이겼어.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똑같습니다. 근데 사전투표에서 이놈들이 싸그리 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무려 10,000표, 사전투표에서 10,000표를 이재명이 줘가지고 이놈이 가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흔히 말하는 수학의 대수의 법칙입니다. 원희룡이가 본투표에서 4군데 이겼으면 사전투표도 4군데 이기는 것이 지구의 법칙이고 수학이고 통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다시 말합니다. 원희룡이가 본투표에서 4군데를 이겼어. 그러면 사전투표도 4군데를 이겨야 되는데 다 졌어. 이게 바로 부정선거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표를 줄 테니까 우리 육사 후배 김원태 후보는 거기 2030 많으니까 이런 걸 전부 다 그려가지고 개항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 개항을 국민들에게 이놈은 가짜였다, 이번에 진짜를 뽑아달라고 본인이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국에서 이런 가짜, 이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이게 제가 선물 주러 왔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예를 듭니다. 충청남도의 도지사가 요번에 박수현이라는 놈 왔습니다. 이놈이 부정선거 선수입니다. 이놈이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충청도 제일 큰 도시 천안을 먹어야 되고 아산을 먹어야 되고 서산을 먹어야 되고 당진을 먹어야만 이놈이 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바꾸려고 그러면 전부 다 민주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대 이놈이 또 부정선거 선수입니다. 자기가 인천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구청장 3분의 1 다 바꿔야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원형 전재수 이놈이 부산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부산에 있는 구청장 3분의 1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명 부정선거 원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되려면 경기도 시군구 싸그리 3분의 1 바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번에 선관위 노태학 이놈은 부정선거 투표지를 무려 3천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3천만 장. 예,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 이번에 3천만 장 다 찾아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이상로 기자님 와 계신데, 이상로 기자님,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이상로 기자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지금 모사도 다 고발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이상로 기자님,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이상로 기자님, 투표지 요번에 체육관에, 이상로 기자님 체육관에, 잠깐만, 이상로 올라오셔도 돼. 같이 올라오셔야죠. 대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상로 기자님, 저는 선관위원장하고 요번에 또 10명 한다 했잖아요. 저는 한술 줬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김현태 후보가 딱 들어갔는데 인주가 없는 투표지를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주가 없어. 그럼 저는 김현태 후보가 체육관에서 선관위원 잠깐만, 내 앞에 있는 투표지가 인주가 없다. 인주가 없는 투표지는 무효. 불법 투표니까 여기서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고 건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 6월 3일에 저녁 6시 246구 전체에다가 우리들은 체육관 앞에 인주가 없는 투표지를 만나면 공무원들은 공범이 되니까 카운트하거나 개표기에 던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6월 3일날 체육관에 인주가 없는 투표지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공무원들이 개표 카운트하지 말고 거기서 개표를 중지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체육관 전체 244군데에서 인주가 없는 투표지는 바로 보이콧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저보다 더 유명한 이상로 기자님께 마이크를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넘어왔으니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함부로 마이크를 주시면 안 되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벽돌 투표지가 나온 14개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 판사 14명을 모사드와 그리고 CIA에 전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9명 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54개 곱하기 9명 다 해서 수천 명을 다 고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 개표 관리 성황표에 도장이 9명이 다 찍어요.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식회사 이사 해보신 분 알아? 아니면 주택조합에 이사 해보신 분들은 알아? 도장 찍을 때 부들부들 떨어. 왜냐하면 이 도장 찍으면 감옥 갈 수가 있어요. 몰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254개 개표소에 9명의 선거관리위원들 중에 도장 안 찍었는데 한 명도 감옥 간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럼 이거 중요한데요. 254개 개표소에 벽돌만 나왔다. 무조건 CIA와 그리고 모사드에 신고하겠다라고 제가 선언했어요. 또 하나, 마이크 좀 죄송합니다. 자, 대단히 건방진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대단히 건방져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우아가 달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개표장에 누가 가야 돼? 후보가 가야 돼. 근데 국민의 후보는 개표장에 안 가. 집에서 텔레비 봐. 그리고 아래 것들이 개표장에 가서 선거관리 감시해야 돼. 이거 얼마나 오만하고 불순한 태도예요. 자기 선거야, 자기 선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라, 다 가라. 그래서 후보가 나서서 직접 개표장에 가서 자기가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제가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무슨 내용 증명을 보냈는가 하면 정당은 8명의 개표 감관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당은 무소속은 2명이에요. 그래서 김현태 씨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당한 8명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넣어라. 반드시 한 명은 넣어라. 왜냐하면 개표 창관이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개표 장관이 저 뒤로 가세요. 뒤로. 경찰 부를까? 겁을 줘요. 개표 활동을 참관 활동을 제대로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게 선거관리위원장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한 사람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호사한다 그러면 벽돌을 세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가 많으시네요. 무겁게 벽돌을 나르시는데 실례지만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내일 여기 검찰청 남부지번 검찰청에 가서 내가 고발하려고 그러거든요. 나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홍길동 변호사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할까? 감옥 가기 싫으면 스탑하고 내려놓고 손들고 선거관리위원장 불러서 당신이 하라고 그러세요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 변호사가 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앞에 선거관리위원장 9명이 쭉 앉아있어. 가서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도장들 찍으셨는데 보니까 저기 뭐 벽돌 투표지 뭐 붙어있는 거 잔뜩 다 유효표로 처리하셨어. 자, 확인서 좀 받아야 되겠어 당신들. 그거 유효표로 처리했다는 거 확인서 받아야 되겠어. 확인서 한 장 좀 써주시오. 시간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번에 트럼프가 6,000명의 변호사를 지난번에 6,000명의 변호사를 개표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트럼프가. 우리는 254개밖에 안 돼요. 254개 개표소에 전부에 변호사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이 국민의힘은 아마 그 비용이 아까워서 안 할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서 내가 저거 보냈어요. 내용 좀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변호인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예를 들면 김계리 변호사나 차기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반드시 참관인에 포함시켜라 라고 제가 했어요. 근데 안 할 거예요. 그 썩어물 흔들어진 정당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후보자가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이제 후보자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후보자가 오늘 당장 각급 선거관리위원장한테 내용 증명을 보라고 그랬어요. 첫째,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전투표함에 손을 대지 마라. 즉, 사전투표에 보면 끝나면 봉인지를 붙입니다. 근데 봉인지를 뜯어서 투표지 잡아는 다시 넣는 거 많이 보셨죠?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내용 증명을 9명 선거관리위원장 전원에게 보내라.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종로구라 그러면 제가 중구인가요? 중구면 옆에 종로구에서 한 사람 투표는 그 이튿날 배달이 됩니다. 가까우니까. 저 경기도 쪽은 이틀 후에 배달이 되고 부산은 사흘에 배달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오면 이렇게 오면 그 관내 사전 투표지가 오면 싸놔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테이블에 이렇게 수북게 싸놔. 그 이제 사전 투표는 관내 사전 투표는 봉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싸놔. 그래놓고 자 이제 저녁이 되면 자 이거 투표함에 집어넣읍시다. 그 자기들이 집어넣어. 그 봉인지로 붙이고 지들이 사인해. 그 전날 뜯어 밤에 또 새벽에 뜯어서 또 집어넣어. 자, 제가 주의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날짜 여러 개를 만들어라. 즉 투표 D+1, D+2, D+3, D+3에서 사전투표함은 4개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사전투표. 자, 사전투표가 끝나면 관내사전투표 그 다음날 오면 자 집배원이 가지고 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가지고 오면 자 그 투표함 그 날짜 투표함에 집배원이 직접 넣으라는 겁니다. 집배원이 넣어야 돼요.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집배원이 넣고 집배원이 봉인지로 봉인하고 집배원이 봉인지 위에 자기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선거관리 직원들의 선거관리위원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후보자들에게 부탁하고, 또 후보자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겠다. 개표가 6시 시작되는데 4시나 5시쯤 개표장에 갈 테니까 개표장 구석구석을 나한테 보여달라. 주차장, 체력단련실, 사무실 혹시 투표지나 투표용지가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 보여달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이제 개표하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개표함들이 들어와가지고 분류하면 그냥 막 쏟아. 예를 들면 종로 1동, 종로 2동으로 막 쏟아 보여. 이 투표함에는 봉인지가 붙어있고 봉인지에는 투표 참관인들의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 참관인의 사인이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 그냥 쏟아보. 바쁘다고. 너 천만에 맞을 스톱. 어떤 투표함도 다 내 후보자 본인의 확인 없이는 투표함을 열면 안 된다. 나는 투표 참관인들이 사인했던 봉인지 사진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다 나한테 보내라고 해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자, 내가 요거를 AI로 확인하겠다. AI로. 그래서 확인된 것만 투표함을 열어라 라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9명에게 모두 보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부터는 누구다? 후보자가 감시해야 돼요. 후보자가 나와야 되고, 후보자가 변호사를 대등하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후보자가 하고 변호사가 겁을 줘야 돼요. 너 조금 이따가 모사지에 잡혀갈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신고할 거야. 이렇게 겁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찾아가서나 또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절대로 이 봉인지를 뜯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외사전 투표도 도착하는 날짜별로 투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집배원이 직접 투표를 해라. 집배원이 봉인하고 집배원이 사인해라. 그리고 내가 개표소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갈 테니까 개표장 여기저기를 다 나한테 보여주라. 그리고 어떤 투표함도 내가 AI로 확인하기 전에 열어서는 안 된다 라고 겁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는 좋아요. 사전투표 페이지 노태악 사용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태악 사용하려면 총도 사야 되고 좀 복잡해. 예? 사전투표 페이지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불가능해. 할 수 있는 거는 후보자는 할 수 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후보자가 앙팡지게 챙기면 부정투표는 막을 수 있다. 할 수 있죠?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번에 후보자가 얼마나 앙팡지게 챙기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이진숙에게 또 얘기했어요. 내 후배니까 마음대로 얘기해요. 선배 잘못 두면 고생합니다. 너 굉장히 건방져, 이진숙이. 상당히 건방진데 네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이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이재명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 아마 벽돌을 많이 내려버릴 거야. 근데 너는 내가 알는데 개표장에 안 갈 것 같아. 너 건박 떨지 말고 개표장에 가고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저 잘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거 투표함 이런 거 사인 이거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투표함 AI로 확인할 테니까 이거 뜯으면 안 돼요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겨요. 저요 이겨요. 이거 누구 선거? 자기 선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아마 중앙당에서 변호사비 안 주면 후보자가 자기 돈을 주고서 똑똑한 변호사를 사서 앙팡지게 챙겨야 되는 겁니다. 자, 말은 제가 했지만 후보는 장지원 박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누군가 저 맞지 않고 요새 애국 시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6월 3일날 254개 체육관에서 벽돌 투표지나 인주가 없는 투표지를 우리는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인주가 없는 투표지는 가짜고 무효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6월 3일날 쉽게 말하면 벽돌 투표지를 찾아내자. 벽돌 투표지를 찾아내자. 인주 없는 투표지 찾아내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3 지방선거에 벽돌 장사가 아주 바로 할 것 같은데요. 벽돌 장사를 잡아내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호국청년합회 회장 윤상중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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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군복을 입고 제 집사람과 같이 이동을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해병대 장군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 복장에 육사라고 마크를 붙이고 모자에 육사를 붙이는 것은 저는 해병대 장군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21기 그러니까 오늘이 대단히 뜻깊은 날로 기억을 하는 것은 제가 61년 3월 21일부로 육군사관학교 21기로 입교를 했는데 두 달이 채 못 되는 16일날 5월 16일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하루 지난 날에 육사 전 생도들이 동대문 운동장까지 태릉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동대문 운동장으로부터 애만소총을 우르게 총하고 서울역까지 혁명을 지지하는 퍼레이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오늘 5월 16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자랑스러운 장재원 박사께서 운영하시는 서버가 집회에 개근상을 탈 정도로 자주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희 깃발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약칭 대호연의 임원분들이 김세환 장군님, 김주원 장군님, 정도영 장군님, 또 김정식 회장님, 또 우상호 박사님, 그리고 사무총장 송상근 육사 37기입니다만은 박사님, 또 우상호 박사님, 또 한창호 회장님, 또 여성위원장으로 이남빵녀의 어머니라고 제가 가끔 소개를 합니다만은 제 장인의 큰딸 되는 시우미 권사도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화문 집회에서 보니까 많은 청중들 중에 참석하는 애국자분들 중에 지나는 분이 보니까 피켓에 충남 홍성이라고 써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 고향이 충남 홍성이거든요. 사실은 현역 때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보면 예 충남 홍성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횡성 분명히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충남 홍성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강원도 횡성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 웬일인가 나중에 추리를 해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강원도 횡성이 저도 이제 원주의 군수지원사령부는 근무할 때 횡성이 자주 전화드렸습니다만 횡성이 우리나라의 한우 A+2로 유명한 데가 횡성이고 지금은 횡성 못지않게 제 고향 충남 홍성도 한우 A+2 그뿐만 아니라 안성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흑토변의 일일성자 성자 붙어있는 횡성, 홍성, 안성이 한우로 유명한 게 어떤 무슨 근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에 월남 참전 소식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저도 월남전에 2차례 참전했던 걸 가끔 얘기를 합니다. 맹호부대 기갑면대 5중대 2소대장을 했던 건 66년 소위 때고 또 맹호부대 26년대 2대대 5중대장으로 송카우라는 지역에서 153고지의 독립중대장 수행을 할 때에 그때가 70년도 대위 때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광화문 집회에서 사회를 보는 안보 분야의 사회를 보는 김수열 대표가 육사 33기 제 후배입니다만은 호랑이 장군 윤항중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왜 호랑이 장군이라고 하는가? 저는 명호부대 2차례 8월 전에 참석을 해서 명호 마크를 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대장을 수행할 때는 유능한 후배들 육사 24기 안병무 장군이 4점인지 박혁호 소대장으로 파견 나와 있었고 여러분 동기 중에 여기도 계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육사 25기 권경석 중위와 백남환 중위가 1소대장 2소대장으로 근무했어요. 백남환 중위가 1소대장으로 매복 나갔다가 멧돼지 2마리를 사살한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중대 회식을 하고 한 마리는 상태가 좋게 상처난 멧돼지는 대대장 김종성 중령께 시누쿠를 보내더라고 해서 보냈는데 한참 고기를 먹다 보니까 대대장한테 문전이 왔어요. 어이 오중대장, 저 쓸개 어떻게 됐어?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보니까 쓸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를 요리한 사병을 불러서 야 그거 내가 꼭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쓸개를 좋다는 얘기 듣는데 쓸개를 구경하고 싶었는데 쓸개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쓸개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대장께도 쓸개 손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대대장님도 아마 쓸개를 구경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남전에서 소대장이 매복할 때 쓸개 없는 멧돼지를 2마리 잡은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권경석 중위, 나중에 유신사무관으로 전환해서 국방위원까지 수행했습니다만, 권경석 중위가 매복하던 매복조에서 지나던 호랑이가 잡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마크들도 호랑이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육사 후배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육군사관학교의 명예를 형편없이 떨구어 버린 저놈은 육사 5적에 포함시켜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서 홍장원이 또 곽종근이 그런 참 후배라고 내세우기가 부끄러울 정도 있는 거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만원 박사, 그 다음에 우리 장재원 박사, 저도 사실 육군사관학교에는 우수한 인재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과목은 100점 만점인데 수학은 200점 만점이에요. 저는 공교롭게 수학을 좀 잘했던가 육사 수학 200점 만점으로 합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재원 박사나 김한원 박사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들다는 미군 해군 대학원에서 전산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건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마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의 수건사업, 우리의 공동 목표는 이 땅에서 주사파를 척결하고 공산주의를 박멸시키는 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한맺힌 절규는 멸공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축적된 울분과 분노를 애국을 향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위해서 여러분의 배에 힘을 주어서 멸공이라는 그 울분 어린 함성을 같이 외치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멸공!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육사 21기 예비역 육군소장 윤왕중 장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선거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군복을 입고 국가안보의 체제 수호에 헌신해온 예비역 육군소장으로서 이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 깊이 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정의를 토대로 건설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부정선거와 정치적 부패가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하의 불의와 불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행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임을 단호히 경고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없이는 국민 주권은 허울에 불과하며 민주주의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복창합시다. 애국은 행동이다. 망국은 침묵이다. 침묵은 공범이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정당과 이념을 넘어서 온 국민의 과제임을 분명히 합시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강력한 저항과 실천을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행동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보여주는 결의와 행동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킬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애국 세력으로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불의에 맞서 앞장서 싸울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박수 좀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번 6.3 지방 보궐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 장재원 박사께서 여러분께 소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국힘당 당사 앞에서 공명선거, 부정선거 얘기는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공명선거를 위해서 3,500명 선거 투표 관리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지녀하고 개인이 인주와 도장을 날인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제가 전해 듣기는 그 기자회견을 시청한 청중들이 무려 2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번 6.3 지방 보궐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러분, 행동합시다. 함께 싸웁시다.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반드시 외칩시다. 여러분, 천인공노할 엄청난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인간말종 가짜 대통령 범죄 덩어리 국제철면피 누굽니까? 가짜는 내려와! 불법 탄핵 원천부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가짜 대통령 이재명 내려와라!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라! 자유민주주의 만세! 장재현 목사 서버가 만세! 감사합니다. 필승! 자, 우리 이남규 박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기 우리 육사 선배님들 많이 오셨는데 진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또 육사 출신 장군 한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 몇 년도입니까? 66주년 65주년이 정확하게 65주년 5.16 기념일입니다. 우리 박창호 장군님께서 나오셔서 5.16 관련 성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열공! 65년 전에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65주년인데 오늘 우리 서북가 동지들이 매일 처음 맞는 기념 행사입니다. 이 기념 행사를 맞이해서 제가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5년 전 5월 16일 부패 무능한 정부와 좌파들의 준동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던 선비님의 구국 정신을 본받아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부정선거 칼퇴를 즉각하고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서법과 구국 동지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우리는 선관위와 그들의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해 조직되고 은폐된 디지털 블랙박스를 끝까지 추격하여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중봉 북한과 결탁한 반국가 세력의 디지털 첨탈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우리 노인들은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체제 수호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가 싸울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기관이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려고 했던 정당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이에 정당성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12.3 결단은 5.16에 부응하는 구국 결단이다. 결단이다. 결단입니다. 12.3 개혁은 2003년 이후 중앙선관위 서버라는 디지털 블랙박스지에 숨은 부정선거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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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방해와 체제 전복의 위기에서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헌법 수호의 본질이다. 진실을 밝히려는 통치 행위를 반란으로 매도하고 국가 원수를 구금한 작금의 상승은 명백한 내란이자 부정선거를 지속하겠다는 국민주권의 찬탈이다. 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 정상을 위한 비상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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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으로 사법 처리된 군인들은 전원 명예 회복과 함께 원대 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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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하복의 질서 속에서 오직 명령을 따르던 경군인들을 내란죄의 명예를 쓰고 인간 이해의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 가해진 파면, 해임, 전역 조치 등 모든 부당한 판결로서 이를 징계를 즉시 처리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전원 원대 복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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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서버를 공개하고 모든 부정선거를 규명하라. 12.3 결단의 본질은 서버 속에 남겨진 조직의 증거를 밝혀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국민주권을 지키는 데 있다. 정부는 즉각 서버를 공개하여 국민 앞에 한 점의 의심 없이 진실을 밝히고 부정선거를 모두 규명하라. 우리는 국가의 위기를 보면서 나라를 구하기에 일어섰던 5.16 혁명의 정신을 무정하여 주권 회복을 위해 결사항쟁을 할 것을 결의하고 선언한다. 2026년 5월 16일 서북가 구국동지회 상임고문 박창호. 서북가 동지들아, 나가자, 싸우자. 자, 우리 박창호 장관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서북가를 후원하시는 훌륭한 우리 역전의 용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상우 기자. 네, 다음에 우리 국제정세 5분 만에 완전히 까 뒤집어주는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부터 14일, 15일을 중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많은 한국의 언론인들이 뭐 하나도 가져간 게 없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항에 내릴 때 그 환영 인파를 보시면요. 그 인민대회당 앞에서 그 군인들을, 중국 군인들을 사찰, 뭐랍니까, 사열하는 걸 보시면은 그거는 황제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악마화를 했는데 그 악마라고 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진핑이가 이렇게 높이 받들어 모시는 그런 영상이 중국 전역에 다 나갔고 전 세계에 다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황제 트럼프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모든 시장을 다 개방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잉사 여객기를 200대를 사기로 했고, 중국이 미국산 기름 가스 사기로 했고, 미국의 그런 금융 업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다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한 개도 못 가져간 게 아니고 싹 다 들고 왔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이 완전히 개박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저렇게 개박살 나고 마두로가 잡혀가는데 그게 전부 다 중국산 레이더, 중국산 방공미사일이 지키고 있는데 박살 났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기, 스텔스기 폭격기 몰고 와가지고 폭격해버릴까봐 겁에 질려가지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싹 다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3일날 미국의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부총리를 한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울로 오라고 해가지고 인천에서 회의를 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그 베센트 장관이 저기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불렀다는 거는, 어이 부총리 일로 와봐, 여기가 우리 나와바리야. 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리짜이밍하고 애들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공산주의 체제로 개헌하려고 해서 확 손모가지를 잘라버릴라, 그 협박인 겁니다. 그리고 야, 여기 부정선거 하면 너 죽여버린다 하고 협박을 한 거고, 야, 우리가 북한 접수하는데 너 방해하지마, 방해하면은 너 뭐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렇게 협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기 전에 이미 40개의 중국의 해운회사에다가 금융제재를 때려버렸고, 2개의 중국 정유사를 금융제재 때려가지고 아니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중국 업체들을 또 금융제재를 때렸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인민은행하고 공상은행도 이란에다가 자금 지원했다는 그 명목으로 금융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경고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은행 2개가 없어지면요, 그 중국의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은행들이 한꺼번에 줄보도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중국의 시진핑을 모가지를 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다 쥐고 있으면서 부총리 들어오세요, 서울로 오세요,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야, 너 인마 한국에다 부정선거하고 하면은 한 번만 더 거짓거리 하면 손모가지 잘라버린다, 그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지금 들들들 떨어가지고 이번에도 뭐 가짜 시진핑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인 시진핑이는 지금 뇌졸중으로 치료받고 있어가지고 얼굴 안색이 안 좋아야 되고 제대로 그림도 못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혈색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 가짜든지 진짜든지 간에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싸그리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그 전에 중국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국 주변 국가들 보고 소국이 대국한테 까불면 되겠냐, 대국의 말을 들어야지 이랬는데, 미국이라는 대국한테 중국이라는 소국이 까불면 안 되겠죠. 대국이 야 돈 갖고 하면은 중국은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번에 시진핑이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위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돈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경제 식민지로 딱 지배하는 그 대관식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저게 총대장이 무릎 꿇고 항복 선언했으면은 그 밑에서 행동대장 똘마니 했던 애들은 그거는 싸그리 다 죽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총대장만 살려놓고 그 밑에서 깔짝깔짝거리던 애들은 전쟁에서 치면요, 이긴 쪽에서 싸그리 다 죽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리든지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한국에 이재명이 관련, 뭐 민주당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제거 작업이 들어갈 건지는 그거는 청소는 청소업체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 먼지 어떻게 나는데 뭐 청소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뭐 굳이 알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산 대사가 한국에 유엔 사령부가 있으니까 그 이제 전시 데프콘 1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가지고 이재명이 잡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 뭐 시키라고 했는데 이미 그런 법적인 조치는 다 끝났고 훈련도 다 끝났습니다.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요인 체포하는 뭐 그런 훈련까지 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해 하고 승인하면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할 건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월 4일날 보면은 6월 4일날 예를 들어서 데프콘 1이 발령된다고 하면은 6월 3일날 부정선거 해가지고 그 부정선거 자료들이 전부 다 선관위에 들어가 있을 건데 선관위도 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이를 어떻게 청소하고 제거할 거냐, 민주당을 어떻게 청소하고 제거할 거냐, 뭐 이런 문제는 이미 미국이 수없이 많은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는 그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이미 중국은 항복했고요. 중국의 떨거지들은 전부 다 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제거, 문재인이 제거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15년 동안은 북한 흡수통이라고 동북 삼성 만주까지 떼가지고 한국에 갖다 붙이는 그런 작업들이 숨 쉴 틈도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식민지로, 경제 식민지로 두고 황제로 이 등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꼼짝을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이재명이가 제거되고 통일이 되고 만주까지 우리가 붙여가지고 다시 대고구려 연방, 고조선이 부활하는 그런 날들을 보는 게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 747기 200대를 팔았는데요. 이게 50조 원입니다. 근데 50조 원인데 이게 그냥 날아가느냐? 부품을 한 달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 보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 1년 만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거 있어요. 이게 10년간 유지비까지 합치면 100조 원을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이가 양보할 거 전부 양보하고 대만은 우리가 통일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만은 의제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기로 한 의제도 아니다. 빼버렸죠. 맨 마지막에 국무장관이 딱 가면서 그 서우드 공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만을 중국이 침략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응징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딱 때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완전히 중국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미국은 팔 거 다 팔고 그 다음에 대만에 대해서 건드리면 죽여버린다는 확실한 경고까지 때린 겁니다. 우리나라 좌빨 언론들 중국 오랑캐에게 돈 받아 먹으니까 전부 중국말만 써주죠. 그거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경북 상주에서 올라오신 우리 백재홍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네, 반갑습니다. 멸공. 오늘따라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해 보입니다. 오늘 뭐 끝판왕을 보는 것 같은데, 부정선거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은데, 특히 뭐 윤왕중 장군님의 그 경험을 들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저 오늘 결론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5.18 일주일 전 적업연설에서 도시 게릴라 운운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5.18 일주일 전에 도시 게릴라 운운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김대중.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네.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다음 이어가는데. 보혜산 전투에서 문용현을 체포한 윤월선님이 살해당했습니다. 누가 죽였죠? 예, 문재인. 그렇죠? 예.
전두환 대통령은 아침 6시에 보통 기상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딱 선서부터 한다며. 선서부터 대통령 선서. 그렇게 밤 12시 전에 잔 적이 없고 그렇게 철저하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운동 골프죠. 골프인데 골프 재임 기간에 몇 번 쳤겠습니까? 공식 행사 때만 4번 쳤어. 그리고 퇴임하고 난 다음에 골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가 꽁보리밥에 된장만 주기 때문에 맨날 꽁보리밥에 된장만 준다 이러니까 엄마가 3일의 밥을 굶겼다. 이 엄마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죽었어요. 그 세 번째가 행이고, 이 전두환 대통령이 대구 공고를 다닐 때에 하사관 시험을 쳤습니다. 하사관 시험을 쳤는데 시험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합격증을 찢은 사람이 누구죠? 엄마가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사의 시험을 보고는 육사 시험은 자기가 육사 시험 안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시험을 보고 숨겼습니다. 엄마가 찢을까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육사 200명을 뽑았을 때에 이 성적이 도대체 몇 등인가 자기가 나중에 육사 교장한테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더랍니다. 가르쳐주지를 않아.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직접 확인했답니다. 여기서 기저 문답 몇 등 했겠습니까? 예? 200명 뽑는데 몇 등 했겠어요? 221등 했답니다. 23명을 추가 입대가 앉아. 그게 하늘이 도우지 않고는 오늘의 전두환이 없었던 거죠. 전두환이 없었다면은 오늘의 반도체도 없고 오늘의 여러분들 국가 브랜드도 없습니다. 88 올림픽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류와 또 뭐죠? 오늘의 한국이 세계를 중심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한 판어선님이 호를 1회를 지어준 것이 누굽니까? 판어선이 지어줬습니다.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그 요새 정기를 읽으면서 정말 감격합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 종이하는 의미에서 멸공함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육사 선배님들 많이 나오시네요. 이번에도 육사 선배님이신데요. 우리 그 전국국동주의 초대 회장님이셨던 분이죠. 이도 회장님께서 지금 자유수호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하고 계시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포해 주시겠습니다. 열공! 저희가 어제 선관의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선관위 앞에서 5일 투표지 분류기의 진상을 성명서로 발표하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골자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프랑카드를 그 앞에 2개를 걸고 왔는데 그걸 잠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갖다 주시죠. 네. 골자는 뭐냐? 투표지 분류기 당장 폐기하라. 그 이유는 투표지 분류기 내에 전자기기인 반도체가 2개나 있다. 그리고
선거법, 공직선거법 부축 5조에 의해서 전자개표기는 사용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폐기하고 수개표하라 이렇게 진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 되면 어떻게 그러냐? 안 되면 어떻게 그러냐? 안 되더라도 현재 저들이 주장하는 법령 수준에서 우현상 그리고 오입법상 그리고 제보자가 폭로한 내용 이런 것은 정상으로 회복되는 조치를 하라. 그래서 다시 하면 A 호은 B를 채택하라라고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좌측에 투표지 분류기의 내부를 보니까 이때 언제냐 시기적으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0년 4.15 총선 끝나고 투표지 내부를 속말로 까게 된 거야. 까버리니까 여기 반도체가 2개 있다 이거죠. 그럼 반도체가 2개 있다는 얘기는 뭐냐? 전기기기하고 전자기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반도체입니다. 같이 한번 외치죠. 반도체! 반도체는 전자기기다! 반도체가 있는 전기기기는 전자기기다! 이걸 확실히 인식을 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변경시킬 수 없는 팩트야. 그런데 저들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야 왜 투표지 분류기는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직계부에서 개표를 할 때 보조장치, 단순 보조장치라고 했어요. 왜 보조장치라고 했느냐면 요번에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2년, 2005년에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직계부에서 하는 직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절취한 기계장치라고 했어요. 그 기계장치라는 것을 인용해가지고 2014년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178조 2항을 신설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는 뭐라고 했느냐? 이거 보조장치면서 기계장치다. 그리고 전산조직이다. 뒤에 전산조직이라는 걸 플러스 알파했어요. 근데 이게 일자가 언제냐? 2014년입니다. 2014년.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 거는 전자개표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는 언제죠? 아까 말씀드린 2020년 4.15 총선 때야.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로서 국민을 속인 거예요. 이건 못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온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중앙선관위 사기 행각을 중지하고 빨리 현재 투표지 분류기는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외쳐야 되죠, 여러분! 강력하게 외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만일 100보 양보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자 투표지 분류기 우리 사실은 전자개표지만 그 내부에 반도체 2개가 있는데 반도체가 있으면 거기에 명령어를 보내야 됩니다. 밥이 다 됐다라고 그 소리가 나왔을 때는 거기서 분명히 거기도 어떤 명령을 주는 제어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 제어 장치가 뭐냐? PC가 투표지 분류기에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 PC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명령을 보내는데 그게 언어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얘들을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요. 우리 주권자가 알아들 수 있도록 그걸 공개해야겠죠. 공개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헌법 1조에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데 그걸 무시한 거죠. 그래서 주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주권 침해 행위다. 이걸 비공개하고 거부하는 건 주권 침해 행위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느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것을 기계한테 맡긴 거야. 의탁한 거야.
직접 선거의 원칙에 벗어난 건 거죠? 직접 선거 원칙에 벗어난다! 직접 선거를 위반이다! 그래서 우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 우연성 두 가지를 다 해소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전역의 폐기로 인정해가지고 폐기하고 사전투표로 수가표로 전환을 못한다면은 법률과 헌법 제도를 지켜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 지금 제가 청원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의로운 사람이 선관위에 있어가지고 해킹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조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국정감사할 때 국힘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너들 스스로 공개하라 이거예요. 공개하고 공익제보자니까 보호하고 공익제보자한테는 공정성에 대한 공헌을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라 이렇게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통신회로가 문제예요. 통신회로. 지금 여기에 통신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투표지 분류기에 PC가 있는데 PC는 LG U 플러스 거야. 그러면 중계기는 어디 거죠? 중국 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대로 백도어를 통해서 통신이 연결되는 거야. 이걸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PC를 교체하라고 그랬습니다. PC를 교체하라! 교체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후보로 나오겠죠. 이거는 난장판이 판을 깨기가 쉬운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선관위 혼자 이걸 검증한다고 방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당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민단체 같이 협력해가지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지역 단위, 전국 단위로 구성하라고 지금 4가지를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마치고 다음에 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 집회를 월요일날 오후 5시 토요일 말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얘들은 뭐 기계라 그러죠. 기계라 그러지만 사실상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노트북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던 거 이미 다 확인됐죠. 통신칩 안에. 자, 그래서 이분들이 투쟁하고 계시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일파원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찬진 회장님. 네, 박찬진 회장님. 네, 일파원파 박찬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경영. 자, 우리 이 집회를 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모든 집회 준비를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일파원파의 박찬진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간부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표로 우리 회장님께서 오셔서 인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멸공! 애국 선후배 동지 여러분, 오늘도 갑자기 불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드릴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전국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답답하고 참담하고 암울하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많이 걱정들 하시죠. 제 걱정입니까? 여기 모이신 애국 동지님들, 선후배님들 똑같은 걱정과 심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답답하고 우라터지고 하지만은 어디다 하소연하고 어디 호소하고 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이 현재 우리 자유우파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곳곳에서 서울 시내 곳곳, 특히 오늘은 5월 16일이라 물레동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있고 전국에서 여러가지 반정부 집회가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작은 목소리밖에 치부가 안 됩니다. 또 대부분의 언론, 대규모의 언론들은 일체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분명히 밝혀지고 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근 9년, 10년 동안에 이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결과를 볼 날이 과연 언제겠느냐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도 가지고 하지만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금 시야를 넓히고 시간을 길게 잡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어떻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과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 같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너무 반향을 안 느끼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답답하고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망은 있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이깁니다. 우리 선후배 동지님들, 우리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아스팔트에서 쌓아온 경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금년 6.3 지선을 대비해서 29일, 30일 사전선거에는 주위에 계신 분부터 일체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유를 해드리고, 다음에 6월 3일 본투표에서 본선거일에 우리 자유우파 보수 세력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날은 253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까지 다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전부 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앞날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서 나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선후배님께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힘차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열공!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유튜브 중계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민TV, 지구촌TV, 광화문저널, 장재현TV, 나우코리아, 아자TV, 비욘드TV 이렇게 7개 방송 중계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사 한 분 남았는데요. 경찰하고 약속된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나 왜 뺐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연사 한 분 5분 정도 올립니다. 끝나면은 요 상태에서 그대로 쇼츠를 찍겠습니다. 우리가 쇼츠 찍으면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까지 되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줄을 쭉 서셔갖고 여기서 그대로 쇼츠를 찍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사 오경영 씨 모시겠습니다. 비욘드TV 대표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게 저 서열이 낮은 사람 막 뛰어와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오시네. 아, 네, 너무 덥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군복을 입으셨잖아요. 거기에다 또 잠바도 입으시고 여기 이렇게 발목 여기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구두도 신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옷 속에 냉장고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모두도 이렇게 이 더위 속에서 참고 저는 앉아서 졸았습니다. 너무 더워서. 네, 이렇게 네, 안 들리셨나요? 저 혼자 얘기했나요? 네. 아까 그 우리 장지현 박사님께서 첫 번째 연설을 하시면서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나온 이재명과 원희룡의 그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원희룡 캠프에 들어가서 부정선거 척결 대책위원장으로 제가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제가 그 지역의 계양구 주민이어서 그때 이재명이 방탄 뭐라 그랬죠? 방탄 선거라고 하나요? 예, 하여튼 방탄 출마, 예, 방탄 출마라고 해서 계양구에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이 도대체 뭔데? 이재명이 뭐 그냥 경기도 시장쯤 되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을 방탄을 시켜줄 만큼 이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변두리, 그런 조그만 도시에 그렇게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선거를 치러야 되나 이러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여튼 그때 그 원래 국힘당의 그 출마자였던 원희룡이 아니라 윤영선, 예, 윤영선과 그때는 같이 붙었어요. 원희룡과 붙지 않고 윤영선과 이재명이 붙었는데 아무래도 변들이 조그만 도시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조용히 치르면 윤영선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재명의 무효소송, 선거 무효소송을 그때 제가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1년 반 동안에 그 여러 변론을 통해 지나서 결국에는 기각이 됐고 제가 선관위도 고소 고발 다 했었습니다, 검찰에. 그런데 다 각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에 총선에서 다시 이재명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그때 원희룡이 왔어요. 어차피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당선될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원희룡이 그곳에 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원희룡이 여기에 왔나? 결국에는 저쪽 애들은 이재명을 대통령까지 시켜주려고 벌써 이미 다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체급을 높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원희룡이 그래서 일부러 왔다고 생각해요. 여기 혹시 원희룡 지지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거기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원희룡을 찾아가서 이거 부정선거임에 틀림없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 정말 공신력 있고 정말 그 부정선거에서 확실하게 아는 분들 내가 소개를 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사정을 했지만요, 제가 3번을 사정했거든요. 그랬는데 다음에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 가짜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원희룡이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이 나서지 않았으면 원희룡은 국방부 장관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좀 이름이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했었어야지. 왜 거기에 출마해가지고 이재명이 당선돼서 이재명이 그 정도 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희룡도 굉장히 싫고요. 물론 이재명은 가짜니까 더 싫고, 저는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정치인들 다 끌어내리자! 정치인들 다 끌어내리자! 정말 안타깝게 그런데도 이 시스템 이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전에 저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정말 다른 분들 뭐 여기저기에서 집회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지만 저는 용산 앞에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너도 똑같아, 부정선거 안 밝히면 너도 똑같아 이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알고 계셨고, 그 점 당선되기 전부터도 알고 계셨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밝히려고 애를 쓰셨다는 것을 개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할 때까지 저는 싸울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복귀할 때까지 싸워주시고요, 윤핵의 정신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치겠습니다. 윤핵!
네, 감사합니다. 아, 뭐 고분고분한 여자 같은데 만만치 않네요. 장군님들보다 더 빡세요. 자, 여러분, 그 국민의힘 우리가 뭐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믿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중국 사회과학원 뭐 이런 놈들하고 협약을 먼저 맺었던 놈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놈이 한 놈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는 게 없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자체가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중국 오랑캐하고 계약을 맺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싸워야지 저것들을 믿으면 계속 우린 당합니다.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아스팔트와 함께 하겠다고 놓고 함께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한동훈과 그 일당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가 싸워야지 덮어놓고 우리가 무조건 지지하는 거 그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 그래도 이제 본부석에 계신 분들 다 이쪽으로 오셔서 서가지고 우리 쇼츠 찍을 거니까 3분만 요즘에 줄 좀 서주세요. 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일파만파도 그렇고 그 다 단계별로 어떻게 되는 거야? 단체별로 줄 서주세요. 단체별로 깃발 들고 줄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체별로 깃발 들고 줄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는 했어요. 그냥 차가 출발하면 그런데 기다려 여기서 있다가 대기하시는 분들 대기하지 마시고 여기 대기하셨다가 차가 하나 기다려 가자. 현수막기로 빨리 나오셔야 그래. 뒤로 나오라고. 현수막기로 다 오죠. 자, 저 뒤에 계신 우리 저 뒤에 계신 외국자님들 다 앞쪽으로 줄 좀 서주세요. 본부석에 계신 어르신들도 3분 동안만 여기 줄 좀 서주세요. 쇼츠만 찍겠습니다. 쇼츠만. 자, 쇼츠만 찍겠습니다. 쇼츠만 찍겠습니다. 셔츠만 찍겠습니다. 네, 카메라 좀 갖고 와.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어디? 잠깐만요. 준비 좀 하고 찍겠습니다. 쇼츠. 자, 그 뒤에 줄 전부 여기 위에서 찍기 때문에 다 보여요. 뒤에 쓰셔도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뒤에 키 아무리 작으신 분들 다 보이니까 줄만 서주시면 다 보입니다. 이게 네모잖아. 자, 쇼츠 한 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찍으니까 자기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면 다 찍습니다. 아니 3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찍겠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CCP out! CCP out! Yoon again! Yoon again! USA! USA!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CCP out! Out! CCP out! USA! USA! Yoon again! 예, 감사합니다. 네, 행진은 요 차가 출발하면 뒤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요 차가 출발하면 바로 뒤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야 돼.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관위 서박과 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서울역 집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잠시 후면 명동역까지 거리 행진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터리가 다 따라가지고 공만 지금 아, 저 사람이 류순호야. 아. 자, 정비신 시청자 여러분,